번째 강의 주제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전세 사기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전세 사기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중개 의뢰인 또는 계약 당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예방이 가능한지,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정부에서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것은, 사기라는 그 제목 자체가 이제 남을 속이는 행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측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 우측 2억 원인데 임차인은 대출금 1억 7,600을 포함해서 보증금 2억 2천에 거래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체결하기 전에 거짓적인 언행이 있어야죠. 그래야 누가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임대인, 집주인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는 법원에 경매 신청하거나 법원에 신용회복 신청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환수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세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야 파산, 구속으로 종료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이 큰 금액을 상환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고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수사 사례를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 사례로서 22년 7월 19일 날 이제 발표했던 사례입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서산지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하면 이런 내용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는 이제 제일 좌측부터요. 전세 임차인이 있고 건축업자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우측에 보면은 임대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있는데 또 공인중개사가 또 그 매개체 역할을 했고요. 건축업자는 이제 임차인들을 잘 속여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서 보증금을 지급받고 보증금이 초과된 상태에서 이제 속칭 바지 집주인한테 명의를 넘기는 겁니다. 명의를 넘기고 또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매수 작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유도해서 초과 중개 보수를 받아서 이제 구속됐던 사례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이 6억 5천까지 편취당했던 사례입니다.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건축업자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신축 건물 보존 등기 전에 전세 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된 상태로 담보대출, 이제 아까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보대출, 누적 전세 보증금이 다 합치면 한 14억 5천이잖아요. 그러나 감정가는 10억 8천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금액이 다 초과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건축업자가 이를 숨긴 채 이제 거짓말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이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업자와 공모해서 1억 8,5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수수한 혐의가 있고, 빌라 임대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일부 금액을
받고 건축업자로부터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만세, 다시 말해서 파산 신청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이제 형이 떨어졌는데, 빌라 임대인은 바지 사장 하죠. 제일 우측에 있던 사진 자료에 있는 사람 징역 3년, 건축업자 3명 중 한 명은 징역 1년, 또 재질이 더 중한 사람은 2년,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 1년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종료가 됐고, 관련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포함해서 지금도 이제 부채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체 4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칭 말하는 깡통 전세예요. 이거는 어떤 건물 유형에서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시세 파악이 곤란한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집주인은 주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거의 같게 부풀려 가지고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불량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빠지는 경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량 임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경매 진행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편취했던 사례예요. 이제 그 건물 소유자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후 경매로 넘기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는 전월세 이중 계약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현 임차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든 현 집주인을 행세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대인과는 이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했던 사례예요. 이것은 경기도 안산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물 주인이 신탁사의 소유권을 넘기면 모든 권리 행사는 신탁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결탁해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해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기타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시간 제한상 4가지만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 4가지 유형 중에 이게 이럴 수도 있나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 항시 준비하고 이제 확인하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보건 데는 질문 내용은 시작이라서 그런지 별로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첫 번째, 보증금을 위해서는 보증금 보호, 전세 사기 예방을 방지하는 것 자체가 보증금 보호거든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게 건물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 사례를 고려해서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일 확인이 어려운 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유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도 전부 상이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을 주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파트인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 평균을 고려할 때 전세 가율이 55%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70% 이상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비율을 고려할 때 전세가가 70% 이상이 된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건물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 다가구는 각 호실 층별 보증금의 합계가 다 있잖아요.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결론은 건물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건물 가격을 파악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에요. 만약 파악을 한다면 주변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곱하기 1.5를 곱한 수준에서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이거보다 작으면 안전한 것이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급적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로 계약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건물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전세 이번 유형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쭉 요거까지만 하고 강의 슬라이드를 뒤돌려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똑바른 사람인지, 또 제시하는 신분증하고 이제 맞는지, 신분증을 속이는 행위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증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갖고 오면은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첫 번째,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유선 1382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발행일자, 이제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걸, 또 그 다음에는 발행기간 확인하면은 이게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24라는 사이트에 가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은 도로교통공단에 보면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사이트가 있어요. 요 조회 사이트에 보면은 운전면허증 제일 밑에 보면은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 및 면허증 번호를 쓰면은 이게 가짜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요것도 정부 24에 가면 여권 정보 진위 여부 확인 사이트 배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반드시 확인하는 습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계약을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 신분증을 확인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확인을 요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전세 사기에도 일부 일탈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끼어 있는데, 고객들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부동산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는 각 시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정보광장, 온나라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개설 등록이 되고 있는지,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체결 전에 각종 공부,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발생하는 장부를 공적 이제 그죠,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등기상 증명서 포함해 가지고 이제 건축물 대장, 토지인 경우는 뭐 토지 대장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서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하고 이제 건축물 대장 사항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는 것은 옛날 구 명칭으로 하면 등기부 등본을 의미해요. 요 명칭이 바뀐 게 등기상 전부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 등기상 전부 증명서하면 같은 개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증명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첫 장에는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 등기에 신탁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갑구는 이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갑구에 있는 이름으로, 소유자 이름으로 입금 계좌 대상을 확인해야 되고, 울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상태로서 건재당, 다시 말해서 담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등록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번 전세 사기에서 이제 범죄와 연관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에서 현장 확인에서부터 전반적인 계약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단순한 업무 보조예요. 계약서 작성 이런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금지되는 만큼 이 중개보조원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 행위가 있다면 그 대표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표자 본인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도록 유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기타 이제 확인 사항이에요. 첫 번째로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에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신탁 등기를 하는 목적은 통상 원래 주인이 채무 담보를 위해서 신탁회사에 잠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갑구란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신탁회사 이름이 있다면 이런 부동산을 계약할 때 이제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한지, 매매 계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신탁 원부를 통해서 확인하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초보인 경우는 거의 신탁 원부를 갖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은 누구랑 해야 되는지, 거래 대금은 어느 계좌로 해야 되는지 신탁회사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통상 보면 임대차 계약은 전부 신탁회사 계좌로 거래 대금이 들어가고, 신탁회사의 위임을 위탁자, 그러니까 원래 주인, 그걸 위탁자라 그러거든요. 위탁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 용도 및 위반 건축물 등재 여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요. 특히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이제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됐다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요. 또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통상 상가 건물을 의미하는데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전세자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및 순위 보존 효력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체납 정보를 언제나 확인 가능한 게 아니고 확인 가능한 시점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일까지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이제 구청 또는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딱 보면은 계약서에 딱 써놓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이때 말로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 모든 요구하고 협의되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약서 특약 조건의 자필로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나중에 법적인 책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까지 하고요. 아까 두 번째 전세 사기 예방 이 몇 페이지야? 14페이지고. 그 사고 유형 2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고 2.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경매 진행으로 이제 보증금 편취했던 사례는 이제 흑심을 가지고 임대인이 흑심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고로 짠 거예요. 짜가지고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들면은 보증금 규모가 확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시세보다 더 올려놓고 고의성을 가지고 법원에 파산 신청하고 또 법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를 진행해서 이제 그 권리 순서에 따라서 낙찰자들한테 이제 배당금을 임차인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데 통상 보면은 이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딱 납부하면은 그 공제 순서에서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빠지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3개월 근로 임금 채권,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세, 국세 포함해서 빠지고 하다 보면은 10억짜리 물건이라면은 통상 낙찰률이 지금 현재 한 70%면은 30%, 3억이 벌써부터 손실이 되잖아요. 또 거기서도 권리 순서에 따라서 배당되다 보면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거의 0%에 강해요. 그래서 이게 법원 경매로 이제 다 날려먹고 이제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보증금이 남아있을까 아니냐. 집주인이 자신의 건물을 경매로 넘기고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경매를 넘기고 할 정도면요. 그 돈도 다 빼돌린 상태예요. 채권 확보 가능성은 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뭐 여기 일방적인 교통이다 보니까 확인은 불가능하고 만약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슬라이드 제일 뒷장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어디요? 2교시 시작 뭐라고요? 추가적인 경매라는 것은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이거는 강제 경매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이제 임의 경매라는 것은 전세권 등 물건에 의해서 이제 경매 처분하는 것이고, 강제 경매라는 것은 법원의 어떤 집행 문서를 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하는 게 이제 강제 경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임차인들이 1차적으로 쉬운 방법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면은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요. 원고 측에서. 원고가 임차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면 이것은 순위 보존, 대항력 및 기존 순위 보존 효력만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가지고 이제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문서를 받고 법원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낙찰자의 낙찰 대금을 이렇게 권리 순서대로 배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전화로 하세요. 저 2번 답변 드렸으니까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은 아무나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고 그 정하는 기준 중에 심의해서 피해자를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 기준은 요 4가지가 다 포함돼야 돼요. 요 중에 하나로 또 빠지면은 피해자의 대상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다. 자,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건물이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신고, 최소한 전입신고까지는,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는 것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는 확보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공매가 진행되거나, 아까 같이 질문해 주셨던 분대로 유형 2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에 해당돼야 되고, 두 번째, 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있어요. 보증금이 최대 5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또 요거 3가지에 다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세 사기가 수사가 개시되거나 반환 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 심의 후 피해자가 결정되고, 요 사항을 가지고 이제 아래 사항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요,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은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환을 신설해준다. 대신 갚아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긴급 거처 지원을 확대해서 이제 LH나 SH 그 주택을 활용해갖고 이제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주고,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 처분돼서 낙찰될 때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서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서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부터 뭐 기타 등등 다 해주겠다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더 강화시킬, 정부에서 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